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1권. 10권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유신 쿠데타 전해인 1971년에 발생한 대형 사건들과 그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말 유신 쿠데타의 계기로 작용했는지를 다루었고, 그와 함께 1971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선과 그에 뒤이어 치러진 총선도 함께 다루고 있다. 10권 뒷부분에서 다룬 핵심 주제는 왜 유신 쿠데타를 막지 못했는가이다. 11권에서는 유신 쿠데타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5.16 쿠데타 때부터 비상대권 지향, 독재 추진할 때만 드골 찾은 박정희가 유신 체제로 가는데 중요한 길목으로 1971년 대선이 꼽히지만 또 다른 분수령으로는 1969년 삼선 개선을 들 수 있다. 삼선 개헌은 강권 체제, 장기 집권을 위한 박정희의 권력 의지가 구체화되는 데 징검다리였다. 그런데 사실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부터 박정희는 권력을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일으킨 날 혁명 공약 6개 항을 방송을 통해 6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고, 1963년에는 28 성명을 내고 나는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서약으로 이 27 선서를 했다. 그런데 그때 민정 이양을 약속을 함과 동시에 뒤로는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비밀리에 밀실에서 나중에 민주공화당으로 알려지는 거대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력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 27 선서도 마찬가지로 선서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1963년 3월 15일 친위 부대들이 군정 연장을 요구하며 유례없는 군인 데모를 하자 박정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군정 4년 연장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 3일 윤보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속히 민간에 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동아일보에서 일면에 보도하자 5.16 쿠데타 세력이 동아일보 관계자들을 붙잡아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비서관까지 최고회의로 불러 추궁하면서 박정희 의장이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한 혁명인데 누구에게 함부로 정권을 내주라고 한다는 말인가라고 하면서 흥분했다고 한다. 1966년 11월에 정구영이 박정희를 찾아갔다. 정구영은 박정희에게 1971년에 평화적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하자 박정희는 자신의 삼선 개선을 지지하지 않는 정구영을 국회의장에서 물러나게 만든다. 1965년 12월 6대 국회 제2기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는데 박정희는 국회의장으로 이효상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효상의 2년 임기가 끝나면서 1965년 12월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되자 박정희는 이효상에게 국회의장직을 한 번 더 맡기기로 결정한다. 정구영은 김종필과 함께 공화당을 만들고 초대 총재를 지낸 사람이지만 박정희는 자신의 삼선 개헌을 지지해줄 사람으로 이효상을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1965년 선서에서도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박정희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1967년은 대선과 총선이 있었던 해였다. 이 선거에서도 박정희는 삼선 개헌의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에 야당은 무기력한 상태였다. 민정당의 유진산이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에 협력한 진산파동으로 민정당은 심한 내분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유진산을 제명하고 옛날 민주당 신파, 즉 장면 정권 인사 일부가 만든 민주당이 민정당과 통합하여 민중당이 되었다. 그런데 대표 최고위원으로 윤보선이 아니라 소수파인 민주당의 박순천이 선출됐다. 윤보선은 한일협정 반대 강경파를 이끌고 탈당해서 신한당을 창당한다. 민중당은 1966년 10월 고려대 총장을 10년 넘게 한 헌법학자 유진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신한당과 민중당은 인지도가 없는 유진호를 대신해 통합야당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 윤보선, 당수는 유진호로 하는데 합의를 봤다. 이 선거의 결과, 경상도 쪽에서의 대대적인 승리로 윤보선을 꺾고 박정희가 당선된다.
이 선거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에서는 윤보선이 당선되면 저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방준모에게 직접 내린 지시였다. 실제로 안국동의 윤보선 집 안방이 내려다 보이는 덕성여고 2층에 저격수 1명이 배치되었었다. 삼선 개헌 포석, 국민 양심 마비시킨 6.8 망국 선거. 1967년 6월 8일에 치러진 총선은 한국의 선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잘못된 선거, 망국 선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양심을 몹시 심하게 마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돈 받아먹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로는 신민당의 김영삼, 민주공화당 김종필, 신민당의 김도한, 민주공화당 차지철, 신민당 김대중 등이 있다. 5월 9일 정부는 정부 고위층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국회의원 선거법 시행령을 고쳤다. 중앙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쪽에서는 겉으로는 이에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5월 18일부터 지방 순회 시찰에 나서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수원, 천안 등을 돌며 지역 발전을 미끼로 선심 공약을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개헌선 확보 위해 금품 살포, 선심 공약 등 백화점식 타락 선거 자행. 이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동아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후보자들이 첫째, 향연 및 금품 제공 등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고 있고 둘째, 지방 사업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셋째, 간교한 득표 작전을 펴고 있고 넷째, 국무위원들의 이례적인 지방 출장으로 빚어진 공무원의 동요, 관권 개입 시비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이상 분위기를 빚어내고 있다고 기사를 실었다. 야당 돈줄 막기 위해 전국구 후보 구속. 비례대표제를 만든 이유는 여당이 안정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야당에서는 이걸 자금원으로 활용한다. 1967년 선거부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 확실한 14번까지 당원은 2천만 원, 비당원은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제1교포 김재환은 비례대표 10번이었다. 박정희 쪽에서는 제1교포인 김재화를 조총련 계열 간첩으로 구속해버린다. 그러면서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때인 6월 1일 신민당 중앙당 격리 장부를 압수하고 신민당 거래은행의 자금 인출이 거부됐다. 이승만 집권기 떠오르게 만든 6.8 선거 투개표 부정. 6월 8일 투표에서는 여수, 벌교에서 유권자들이 단체로 공화당 운동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여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보여준 다음 투표함에 넣다가 발각되기도 했고 괴한이 투표소에 난입해 야당 참관인을 강제로 밀어낸 후 미리 기표해 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무더기로 쏟아 넣은 일도 일어났다. 개표 과정에서도 공화당원들이 개표소에 난입해 야당 참관인 없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개표 결과는 전체 의석에서 여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 이래 가장 높았다. 그야말로 압승을 거두었다. 망국적 타락, 부정선거로 전국이 들끓었다. 9일부터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는 13일부터 대학가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이어 고등학교에도 이어졌다. 6월 10일부터 시작된 시위가 7월 초까지 이어지고 7월 8일 동백님 사건이 발표됐다. 동백님 사건이란 동독에 속한 동베를린, 동백님을 거점으로 삼아 북배를 드나들면서 간첩 활동을 한 학계, 문화계 인사, 언론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말한다. 정부는 며칠씩 간격으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터뜨렸고 시위대에 압력을 넣어 국민들의 관심을 부정선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려 했다. 9월 초까지 이어지던 시위는 점점 수그러지게 됐다. 삼선 개헌에 대한 저항을 가차없이 숙청. 6.8 부정선거로 박정희는 삼선 개헌을 위한 공화당 의원들을 확보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67에서 68년 김종필을 위협하는 사인, 김성곤, 길재호, 백남옥,
김진만 체제가 구축되고 김종필계는 구주류로 불린다. 이 구주류계에서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국민복지회 사건 67년 6.8 선거가 끝나고 68년에 김종필 다음가는 김용태가 중앙정보부에 호되게 당한다. 이유는 그들이 한국국민복지연구회를 구성하여 공화당 조직의 혼선을 가져오고 당 발전에 유해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종필계를 치는 데 있어 그 중간 보스 김용태를 아주 혹독하게 다뤘고 김종필은 모든 공직 사퇴하고 탈당계를 내고 반발한다. 이틀 후인 6월 4일 박정희 공화당 총재는 김종필의 후임으로 윤치영을 당 의장 서리로 임명했다. 공화당 사인 체제와 박정희 측근 중심으로 개헌 추진. 삼선 개헌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축출한 후 개헌을 향한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969년에 신민당이 낸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계기로 항명파동이 일어난다. 야당은 권오병을 아주 싫어했고 공화당에서도 이 사람을 싫어했다. 그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969년 4월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4월 11일자 동아일보에서 박정희는 당기위원장은 한 주일 안에 이번 사건을 주동한 반당 분자를 철저히 규명하여 그 숫자가 몇십 명이 되더라도 가차없이 처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야당이 낸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된 이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가결이 된 것이다.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부결시키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는데도 공화당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권오병 해임안 가결에 가담한 것이다. 이걸 4.8 항명파동이라고 한다. 이틀 후 4월 10일 박정희는 당의 중요 간부 약 4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반당 분자를 철저히 규명하라. 그 숫자가 몇십 명이 되더라도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공화당의 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정태성, 김달수, 이 5 의원을 4.8 항명파동의 주동자로 보고 제명 처분하고 당 간부를 다시 구성하여 김택수를 원내 총무에 앉혔다. 구주류계인 김택수는 주류계 인사들에게 사정사정하며 삼선 개헌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공화당의 구주류계 핵심 5인이 제명되자 공화당 최고 원로인 정구영이 중심이 되어 삼선 개헌에 적극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계속 서명을 받았고 이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6월 중순에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다. 정구영의 세 아들이 북한에 있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의 가족들을 불러서 10시간 이상의 조사를 진행했다. 초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규모가 커진 삼선 개헌 반대 운동. 연세대에서 개헌 반대 성토대회가 열렸던 6월 20일 밤 신민당 원내 총무 김영삼의 차에 괴한들이 초산을 퍼부은 유명한 초산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6월 23일 서울대 물리대 학생총회에서 삼선 개헌 반대 선언문이 낭독됐고 경기대, 경북대, 고려대, 계명대 등에서도 성토대회가 열렸다. 6월 29일 무렵부터 대학생들은 매일같이 시위를 했다. 그렇게 지속되던 시위도 7월 12일 이후에는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전국 주요 대학교, 고등학교가 문을 닫고 조기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8월 7일 윤치영 의원 외 121명 의원의 이름으로 삼선 개헌안이 제출됐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하여 삼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삼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방학이 끝나가면서 대학가 곳곳이 다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9월 11일까지 전국 38개 대학을 무기 휴교에 들어가게 했다.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제3별관에서 개헌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유신 쿠데타의 뿌리를 살펴보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서구적 민주주의가 한국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에는 일제가 주장한 식민주의 사관이 깔려 있다. 박정희는 일제 식민 사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1936년 일본에서 일어난 이26 군부 쿠데타와 같은 수와 유신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박정희의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그는 식민사관에 근거한 개조론을 주장했다. 한 장 제목에서 인간 개조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는 우리 민족성의 문제로 악질적인 민족의 근성을 제시했다. 이런 악질적인 민족의 근성을 개조해야 한다면서 그걸 인간 개조로 제시했다. 이는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과 상당히 닮은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선전 홍보했던 식민사관이 잘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정희의 두 권의 저서에서 그의 세계관과 그런 의식이 지배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본다. 1960년대 유신 체제로 가기 위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흥미롭게 설명한 책이다. 무조건 추천함.